안녕하세요. 생존자입니다. 지난주에 또 미국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중요한 게 물가 지수겠죠.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는데, 뭐 액면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뭐 글쎄, 뭐가 뭐 특별한 게 있나라고 이제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이제 같이 지표들을 보면서 이제 경기 침체 이제 어떻게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수들을 보시면 계속해서 지금 와리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S&P도 지금 4,100, 200 요 부근에서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밑으로 떨어지면 그 3,900, 800 뭐 이렇게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버티는 모습이 굉장히 강하고, 저 버티는 모습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S&P 500 중에 실제로 상승을 이끄는 애들은 몇 명 안 돼요.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제 AI 주도주 특히들 이런 애들이 지금 멱살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어폐가 있습니다. 저 지금 버티는 모습이. 지금 건강한 랠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피도 인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 비트코인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30,000 넘었다가 26,000 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표된 지표들을 보시면요. 인제 CPI와 PPI 그다음에 인제 이니셜 클레임까지 있는데, CPI는 인제 두 개로 나뉘죠. 헤드라인, 그러니까 인제 에너지와 음식 포함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CPI고, 이제 근원 CPI는 그 두 개를 제외한 수치죠.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크니까. 4 월을 보시면 지금 0.4%고 예상치와 이제 똑같습니다. 3 월에 비하면 좀 늘었습니다. 이 는 거는 이제 유가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전년 대비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코어 CPI 이제 근원 CPI도 마찬가지예요. 전년 대비도 0.1% 똑같이 하락을 했고 4 월에 0.4% 올랐습니다. 이제 변화가 없네요. 그래서 인제 이걸 보고 지금 좀 말이 여러 가지 인제 해석에 다름이 생기는 건데, 한번 뒤에서 같이 보도록 하고요. 헤드라인 PPI도 보시면 4 월에 소폭 상승했죠. 이것도 지금 유가 영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년 대비는 이제 3 월에 비해서 보시면 2.3%로 0.4%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세가 꽤 컸죠. 그다음에 코어 PPI, 근원 PPI도 마찬가지입니다. 4 월에 약간 상승을 했고 전년 대비는 계속해서 하락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는 이제 5월 6 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주당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제 5월 6 일까지 지난 7 일을 보면은 예상치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그 전주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기에는 포함을 안 시켰는데, 이거는 이제 처음에 신규로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받아먹는 사람들, 그 숫자들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실업 쪽도 모습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인제 CPI가 4 월에 쪼끔 올랐는데요. 그 오른 이유가 대부분이 유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제 기름값이 지금 큰 추세로 보면 50%에 가깝게 하락을 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인제 월별로 보면 지난달에 약간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거고요. 근원 CPI는 변화가 없죠. 근원 CPI는 이제 에너지 식품 제외니까 여기서 제일 큰 게 서비스 인자 렌트 두 개인데, 이 서비스도 그렇지만 이제 렌트가 굉장히 스티키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떨어지고 올라가는데도 인제 오래 걸리고 그렇다는 건데, 지표를 볼 때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근원 CPI도 변화가 없다고 나왔는데요. 이걸 보면서 '아 왜 이렇게 안 떨어지지? 아직 경제가 괜찮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근데 이거는 약간 물이 뭐 반만 남았냐 반밖에 안 남았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렌트가 이게 굉장히 몸집이 무거운 앤데, 이게 변화가 없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지금 올라가는 걸 멈췄다.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 상승이 둔화되고 인제 멈추기 시작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인제 근원 CPI는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인제 헤드라인 CPI는 떨어지고 있었는데 근원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멈췄다는 거죠. 그래서 '질주하던 게 멈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로 인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산자 물가도 보시면 계속해서 감소 중이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4월에는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약간 올랐죠. 그리고 이제 생산자가 전년 대비로 보면 이게 지금 헤드라인이 2.3% 상승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2021년 1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쭉 올라갔었다가 한때 거의 뭐 기름값이 이제 무지하게 뛰니까 거의 뭐 얘도 7-8% 9%뭐 이렇게 올라갔었죠. 근데 지금 2.3% 까지 떨어졌잖아요. 코로나가 발생하고 이제 락다운 해제된 직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락다운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은 시점. 이제 그 시점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경기 침체가 남아있는 그 시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턴을 해서 내려가고 있는 추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PI가 보통 CPI를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CPI도 이제 감소세가 이제 지속이 될 거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뚜렷한 거죠. 그래서 이제 렌트비를 보면요. 이 빨간 게 지금 그 CPI 항목 중에서 이제 렌트, 주거비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년 대비를 그래프화한 건데 보시면 지금 2021년 4월부터 계속해서 쭉 오르고 있었잖아요. 실제로 헤드라인 CPI가 떨어지기 시작한 게 작년 여름부터죠.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어요. 주거비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헤드라인과 코어가 만나는 지점까지 오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후행 지표고 그러니까 리얼타임이 반영이 안 되는 수치거든요. 이제서야 턴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이게 좀 더 리얼타임을 보면요. 저 회색 그 점선 보시면 검은색이랑 이게 이제 진로라고 해서 부동산 리서치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리서치 그 웹사이트 가시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렌트 가격, 뭐 지역별로, 이제 연도별로, 월별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뭐 아파트먼 리스트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리스트 매물 뭐 볼 수 있고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작년 여름쯤 해서 이제 턴을 했습니다, 둘 다. 그래서 정점을 찍고 급하강을 했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후는 예상치인데 어쨌든 급하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저 빨간 거는 이제서야 턴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차이가 한 8개월에서 뭐 9개월 정도 지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렉이 있었던 거고 이제서야 이제 턴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빨간 게 본격적으로 턴을 하면 떨어질 거다. 그래서 CPI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이걸 보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가 이제 Senior Loan Officer Survey라고 해서 이게 슬루스라고 이제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대출하는 애들 이제 은행 담당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은행들의 심리가 파악이 가능하고 현재 경제 상태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 경제는 전부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신용을 얼마만큼 만들어내는가가 경기의 지표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좋으려면 확장을 하려면 신용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은행이 합니다. 연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연준이 돈 푼다 얘기하지만 연준이 돈 푸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은행이 돈을 푸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출이 늘어나게 되면 자산 가격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경기 전반적으로 이제 활성화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치솟고 있는 거죠. 이 치솟는 게 뭘 얘기하냐면 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미국의 은행들의 퍼센테이지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만큼 쉽게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뭐 부동산 보통 대출할 때 뭐 LTV라든지 뭐 DPI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건들이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예전만큼 대출을 쉽게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이제 내가 예를 들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출을 해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고 신용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은행들이 함부로 돈을 안 빌려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몸을 사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게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이 있기 전부터 이미 대출 감소가 시작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마치 실리콘밸리가 갑자기 갑툭튀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은행들 내에서 상당히 스트레스가 누적이 돼 있었고 그 누적의 결과치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인 거지. 그게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사람들이 뭐 파산, 파산, 파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연준이 계속해서 지금 금리를 그렇게 유지를 하고 오히려 올렸잖아요. 그러면 파산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도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고요. 이 대출이 줄어드는 게 왜 중요하냐면 대출이 보통 이제 줄어들게 되면 이제 유동성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은 간접적으로 금리와 인제 금리를 조절하는 걸 통해서 혹은 양적 완화라는 것도 이제 은행들과의 거래거든요. 그래서 "은행들아 너네 제발 좀 나가서 대출 좀 해라. 자산 사라." 이렇게 연준이 유도를 하는 역할이지 연준이 무슨 전지전능한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은행들이 실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근데 이제 유동성이 하락을 하게 되면 자산 가격도 하락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money deflation 그러니까 돈이 인제 디플레이션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유가인데요. 유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달에 소폭 상승을 했죠. 그게 CPI로 반영이 된 거죠. 근데 인제 추세를 보면 거의 120불 언저리까지 갔다가 지금 70불까지 갔으니까 거의 뭐 40 몇 프로 50%에 가깝게 떨어진 건데 유가가 떨어지는 거를 소비자는 좋아하죠. 왜냐면 기름값 늘 때 싸니까. 근데 경제로 보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경기가 안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인제 엔진이 결국에는 차가워졌다라는 뜻이고 공장이 안 돌아가고 물류가 안 돌아가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인제 바이든 정부가 자기들의 인제 선거를 위해서 강제로 그 비축유를 팔아 가지고 좀 떨어뜨린 것도 있습니다마는 멈춘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락세입니다. 그리고 오펙도 얼마 전에 "감산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감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수요가 자기네들이 봐도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파도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감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 반박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예를 들면은 뭐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겨서 공급망 이슈 때문에 뭐 코로나 이후에 이런 디글로벌라이제이션 때문에 공급망으로 인한 가격 폭등 이런 거를 외치고 있지만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하락 사이클에는 그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가 공급을 이기거든요. 그러면 공급도 결국에는 더 낮출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고 그게 지금 오펙의 결정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가도 그렇고 지금 뭐 은행 설문조사도 그렇고 CPI, PPI 봐도 그렇고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인제 정리를 하면 다 포함을 했을 때 인제 이 침체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깜빡깜빡이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면 deflationary money 그러니까 돈이 디플레이션 발생을 하면서 그 유동성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인제 경기가 하락하는 이게 인제 전형적인 2008년 스타일이거든요. 그때 인제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서 공급이 인제 유동성이 하락을 했고 그 이후에 인제 그게 경제 전반에 이제 파급 효과가 생기는 그런 식의 진행이 됐던 게 2008 년이고 그게 지금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같이 뭐 베어 스턴스나 아니면은 리먼 사태처럼 큰 은행들이 망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비슷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소비, 생산, 고용 여러 가지 지표들 그러니까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표들을 봤을 때 계속해서 꺾이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후행 지표 CPI도 감소세로 인제 들어섰고 이제 근원 같은 경우에도 주거비가 탑 찍고 내려가는 모습이 이제 쪼금씩 보이고 있잖아요. 리얼타임 다른 지표들은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CPI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고용 지표 중에서도 이제 선행 지표 중에 하나인 이제 실업수당 신규 청구 건수, 그다음에 계속 받아먹는 지속 건수,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주당 근로시간.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르기 전에 먼저 시간을 줄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전부 침체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리세션을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 시기에 정부 지원금부터 해서 막대한 정부 부양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인제 왜곡이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제 갑자기 리세션이 오는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이게 코로나 이전과 이제 같이 봐야 되거든요. 중간에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대형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개입을 했고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 항상 사이클에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지속성이 없고요. 일시적인 거죠. 그게 정부 부양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정부 부양도 멈췄잖아요. 지원금 이제 작년에 멈추면서 본격적으로 하락이 다시 시작이 됐던 거고
이제 원래 비즈니스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코로나 때 인제 특수 효과를 그 우리의 펀더멘털이 튼튼해서 경제가 엄청나게 좋았던 걸로 착각을 하지만 그게 인제 코로나 전과 비교해 보면 그 코로나 전 레벨로 못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짝이었던 거고 유동성 정부에서 지원했던 유동성이 빠졌을 때 '어떻게 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인제 굉장히 당연한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그 당연한 현상이 지금 다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원래의 비즈니스 사이클로 가고 있다. 그게 바로 경기 침체인 거고 경기 침체를 뭐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에 질려하죠. 뭐 잘리고 뭐 자산 가격도 내려가고 부동산 가격도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언론에서는 이 리세션이란 단어를 함부로 못 쓰게 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정부는 인제 선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항상 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그것만을 고민을 하죠. 그게 인제 리세션이 오게 되면 현 정부에 좋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막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사이클이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그게 반복이 안 되면 무한정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더 문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정작용이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제 사이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계속해서 경기 침체가 끝나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산 가격, 자산 시장에도 그게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보수적으로 가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CPI 액면상으로 봤을 때 인제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